여러분 반갑습니다. 속히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공부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오늘 강의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인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성 개발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실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답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강렬한 어떤 열정이 있어야 그에 대한 답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어떤 문제를 사람들이 가지냐면 현재 문제 상태가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A 상태가 해결된 B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게 참 많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뭔가 부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데서 부유하는 데 있어서 여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문제. 그럼 어떻게 하면 부유한 상태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해결을 잘 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과 방법적인 것을 실제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학업 성적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원래 학업 성적을 좋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그 방법적인 거를 열거를 예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날 강의 들은 거는 그날 내가 복습을 한다. 또 어떤 어,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한 시간 끝나면 교수님이 한 시간 동안 한 강의의 초점이 무엇이지? 요점은 무엇이지? 하고 한 번 쉬는 시간에 그것을 상기하면서 메모지에다가 기록하는 습관을 기른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학업 성적에 대해서 향상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해결되는 그런 것을 문제를 강하게 느껴야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개선된 B 생각도 생각지도 않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인식을 잘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창의성을 갖는데 도전과 감동을 주는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강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동영상을 봤는데 원숭이와 그 개가 싸나운 개를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통과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주저앉아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뒤에 짊어진 그 광주리를 뒤집어 쓰고 그 틈 사이로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지나가는 이 모습. 여러분 원숭이도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문제의 어떤 해결점을 찾았죠. 참 이 원숭이를 보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하고 깊이 생각하거나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막 쉽게 이렇게 그 문제에 직면해서 낭패를 당한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특별히 그 창의성을 갖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문제가 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창의성이 어디에서 개발이 된다는 이 몇 가지 점을 또 창의의 장애는 무엇인가라는 걸 또 열거하면서 그 내용을 숙지함으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의성은 관심과 호기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지속적인 관심과 호기심은 그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 그리고 경험을 축적하고 사고를 집중하게 하여 많은 상상력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반한 해결책을 떠오르게 한다. 말하자면 어떤 문제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껏 창공을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야, 인간은 저렇게 새처럼 날 수 없을까라는 어떤 그 호기심과 질문에 의해서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그냥 당연히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왜 사과가 땅으로 꼭 떨어지지? 그런 깊은 생각에 의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과 호기심, 저는 특별히 이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에서 젊었을 때 그 호기심이 많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상실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최근에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타를 이렇게 쭉 치는데 기타를 최근에 와서 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연주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 속에 매일 몇 곡씩 이렇게 연주를 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근데 지금 요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향상된 그런 어떤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창의성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마음가짐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 투자가 새로운 아이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가 부정적이고 뭐 회의적이고 뭔가 마음 상태가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면 창의성이 발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망적이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과 낙관적이고 뭔가 이렇게 진취적인 뭐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더 발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창의성은 유연하고 열린 사고에서도 길러집니다. 기존의 가치관과 간섭에 얽매이거나 한 곳에 집착하는 경직된 사고와 고집은 창의성의 발현을 막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보면 굉장한 관습과 이런 어떤 습관에 얽매여 있습니다. 오늘의 삶의 형태는 보면 조사를 해보면 어제나 그제나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경우가 참 많아요. 뭔가 창의성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새로운 일에 직면하기보다도 그냥 어떤 자기의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묶여서 계속 그 카테고리 속에서 뱅뱅 도는 그런 어떤 묶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열린 사고라는 것은 항상 대안을 생각하고 다른 생각도 해보고 다른 문화도 접해보고 다른 가치관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사물을 보는 각도와 방향을 바꾸는 등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좀 넓히시고 경험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를 좀 열린 사고로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창의성을 발휘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창의성은 칭찬과 보상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이 다음에 결혼하시면 아이들 키울 때 절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도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희 왜 잘못했대? 이런 식으로 절대로 이렇게 우짖지 말고 어떤 잘하는 게 발견되면 참으로 너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칭찬하고 너는 이런 면에서 잘하니까 이것도 잘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하고 그걸 위로하고 칭찬하게 되면 아이가 그런 분위기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특별히 창의성 있는 아이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그 사람에게 칭찬과 적절한 보상을 받게 하면 그 사람은 특별히 더 기분이 좋아지고 자긍심을 갖게 되고 더 의욕적이게 되고 그래서 격려에 힘입어 그의 창의성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무관심하고 비난하거나 비판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그 아이디어를 무시해버리거나 야 그거 형편없는 생각이야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창의성이 움츠러들게 마련이고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의성 팀과의 활동을 통한 협조로 증폭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지금 3주부터 각 조를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발표 준비를 하는 가운데 다양한 생각들이 이렇게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창의성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창의성이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의적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창출 능력을 증폭시킨다. 여러분 이 3주째 발표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학교에 오면 발표가 가능한데 지금 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 중입니다. 특별히 월요일하고 화요일 중에 제가 1조 발표, 그러니까 3주째 1조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파워포인트나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발표하는 시간을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발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나중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 이 장애를 한번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개선된 상태에 비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학업 성적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학업 성적이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되지? 라고 어떤 개선의 어떤 그런 의향을 갖지 않는 사람. 뭐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개선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결국 발전이 없고 이런 사람은 사실 경쟁사에서도 도태되는 그런 경향이 되고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귀찮아하고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문제 해결의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갈 의지가 없는 사람이며 문제 해결의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문제 때문에 그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의 말들은 창의성을 방해하는 잘못된 편견들입니다. 이게 바른 말이 아니고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래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창의적인 그런 재능과 능력이 사람마다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끄집어내고 발휘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무한한 그런 창의적인 것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의 양과 창의성이 비례한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꼭 지식이 많은 사람이 창의성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대학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도 큰 기업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 속에 우리 김우중 회장이라든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이런 사람,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나왔다고 그러죠. 근데 현대그룹을 이루고 성취시키고 대단한 그런 사업가로 성취를 누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는 것은 시간 낭비다. 여러분, 이 논다라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릴 때 많이 놀아야 오히려 그 노는 학생들이 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기민하고 더 이렇게 지혜롭게 되고 창의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노는 시간만 또 많은 것도 문제이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노는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네, 다음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보십시오. 창의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생각하려는 말입니다. 너무 창의적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하다가도 지칩니다. 그러나 조그만 생각이라도 창의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나는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지식은 전문가들만 갖고 있다. 이 잘못된 말이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천부적으로 타고난 극소수의 사람들만 천만의 말씀. 모든 사람의 창의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람은 괴상하고 진상다 비정상적이다. 아니죠. 창의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고 더 훌륭하고 더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다섯 번째, 당신이 진정으로 창의적 재능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 당신이 알아볼 것이다. 여러분, 창의적인 재능을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봅니까? 모르죠. 내 속에 있는 그 재능을 다 알지 못하죠. 근데 그게 발휘가 되고 구현될 때 또 주위에서도 점점 알아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창의적인 사고는 훌륭하지만 비현실적이다. 아니죠. 창의적인 사고야말로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마술같이 완벽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발휘하다 보면 이런 아주 성숙하고 완벽한 그러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수준에까지 나중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0세가 넘은 사람은 너무 나이가 들어 창의성이 사람이 되겠다. 천만의 말씀. 나이 든 사람도 얼마든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창의적일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최선의 방법과 발명들은 이미 성취되었다. 이제 발명할 것은 그였다. 이건 너무나 자기 당착적인 말이죠. 발명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남자들만 창의적이고 남자들만 창의적이고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천만의 말씀. 요즘 오히려 더 여자들이 더 IQ가 더 좋고 더 센스가 있고 여자들이 더 창의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IQ가 높은 사람이만 창의적일 수 있다. 아닙니다. 아까 그 재미있는 동영상 봤는데 그 IQ가 그 원숭이가 사람보다 굉장히 낮죠. 근데 그 원숭이의 그 하는 창의적인 행동을 보면 참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IQ가 낮아도 얼마든지 창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 제가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은 저번에 제가 자료 중에 인간론을 미리 그 자료 공지사항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그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실제로 프린트를 가지고 보면서 두 번째 시간은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목요일날 인간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데 사실 인간과 윤리다 보니까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윤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요일 시간도 사실 두 번째 시간을 인간론을 강의를 해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지금 창의성과 문제 해결의 두 번째 시간도 사실 인간을 알아야 제가 여러분 발표하는 그 주제 중에 특별히 인간의 문제들 열거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려움의 문제, 또 사고방식의 문제, 또 언어의 문제, 또 자아 정체성에 대한 문제, 또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생각도 좋지만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그 성경은 다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상업적이고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은 일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면서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온 세계가 지금 혼비백산이 돼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우리도 지금 모여서 공부도 할 수도 없고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고 특별히 인간이 죽음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뭐라는 걸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은 목요일 이미 강의 시간 올리는 거하고 같다 보니까 그게 윤리적인 단어,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인간론 전체를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